셋째 시간, 자, 소유권 보겠습니다. 자, 요약집 82페이지입니다. 82, 소유권. 자, 소유권에서 기본 두 문제, 많이 나올 때 세 문제까지 나옵니다. 자, 개념부터 보겠습니다. 소유권은 지금 211조에 나와 있듯이 사용하고 수익하고 처분, 요 세 가지를 다 하는 완전한 물권입니다. 자, 객체로 내려가 보죠. 소유권은 어디다가 행사하냐? 물건에다가 행사합니다. 이때 권리는 소유권 객체가 될 수 없다고 돼 있죠. 예컨대 분양권 같은 거 있죠. 분양권은 물건이에요, 권리예요? 권리죠. 얘는 소유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아니 근데 분양권도 사고 팔고 해야 안 해요? 사고 팔고 하잖아요. 그죠? 매매의 객체는 됩니다. 거래는 된다고요, 분양권이. 거래는 되는데 분양권을 소유하는 건 개념이 안 맞다는 거죠. 자, 내려갑니다. 토지 소유권 범위는 212조 정당한 이익 있는 범위에서 토지 상하에 미칩니다. 자, 상린관계 내려가 보겠습니다. 상린관계는 개념에 보시면 인접하고 있는 부동산 소유자 상호 간 이용 조절을 위해서 규정해 놓은 게 상린관계죠. 상린관계. 그러니까 토지를 예를 들어 소유하고 있는데 토지가 붙어 있다는 거예요. 붙어 있어. 그게 이제 인접하고 있다는 거죠. 토지가 이렇게 인접하고 있다 보니까 인접하고 있으면 무슨 문제가 생겨요? 덥지요, 그죠? 인접하잖아, 인접하니까 붙어 있잖아요. 싫죠, 그죠? 분쟁 생길 수 있거든요. 예를 들어 여기를 갑이 소유하고 여기를 을이 소유하다 보면 인접하고 있는 거기서 분쟁 생길 수 있고 그런 것들에 대해서 싸우지 말고 이용을 조절합시다 라는 취지로 민법에서 여러 가지 규정들 두고 있다는 거죠. 그것들을 싹 묶어서 지금 상린관계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럼 상린관계는 어디 파트에 규정되어 있냐? 소유권에 규정되어 있는 거죠.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게 소유권이죠. 이 소유권의 상린관계 규정해놨다는 거죠. 그리고 이것들을 밑에 양괄호 2번 확인하세요. 지상권하고 전세권에다가 뭐 한다는 거죠? 준용한다는 것이에요. 동그라미 2번 단락. 상린관계는 이거 임의규정입니다. 특약이 우선이에요. 특약 우선. 지금 우리 보고 있는 게 물권법이죠. 그러니까 임의규정이 좀 주목해서 봐야 될 부분인 거죠. 대부분 강행규정이니까. 자, 오른쪽 규정들 한 개씩 좀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먼저 경계표와 담 설치입니다. 인접하고 있는 토지에 여기에 담장이나 경계표 이런 것들 설치할 수 있죠. 이런 거 설치할 수 있죠. 설치. 예를 들어 뭐 담장을 설치할 거다 이런 거 설치할 때는 자 1항에 나와 있습니다. 공동비용으로 설치합니다. 2항 전항의 이 설치 비용은 누가 부담한다? 쌍방이 부담해요. 절반 해가지고 반씩 부담하는 거죠. 뿜빠이 하는 거죠. 뿜빠이. 그죠? 그러나 측량 비용은 면적에 비례해서 부담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절반에서 부담하는 비용은 무슨 비용이죠? 설치 비용이에요. 자, 지금 여기서 절반 부담하는 그 비용 있죠? 왼쪽 비용, 전항의 비용이라고 돼 있죠? 여기다 쓰세요. 설치 비용. 설치 비용은 절반 부담이에요. 설치 비용. 근데 설치 비용 말고 오른쪽에 무슨 비용은? 측량 비용은 그거는 토지 면적 비례라는 겁니다. 차이가 있습니다. 자, 내려갑니다. 2번 가지 그리고 뿔입니다. 240조를 보게 되면은 인접지에 수목 가지가 경계를 넘었다는 거예요. 갑당에 여기에 나무가 있었던 거죠. 나무가 있어. 나무에 뭐가 넘어갔어요? 가지가 나무가 이렇게 있었는데 그 나무에 가지가 을당으로 이렇게 넘어갔다는 거죠. 그럼 을이 가지를 냅둬요, 제거하라고 청구해요? 제거하라고 청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제거해라. 청구했는데 갑이 제거 안 하죠? 그럼 어떻게 한다? 제거할 수 있어요.
2항에 보시면은 전항의 이 청구에 응하지 않으시면 청구자가 가지를 뭐 할 수 있어요? 제거해 버릴 수 있어요. 근데 3항에 보시면은 뭐가 또 넘어왔어요? 뿌리가 을이 땅을 팠죠? 땅을 여기 팠어요. 여기 땅을 팠거든요. 땅을 팠더니 나무에 뭐가 있었어요? 뿌리가 있었던 거죠. 뿌리가 여기 있었던 거. 뿌리는 제거 청구해요? 임의로 제거해요? 임의로 제거하면 차이가 있습니다. 가지는 청구하고 제거. 뿌리는요? 임의로 제거하는 거죠. 뭔 차이죠? 예? 가지는 어디로부터 온 가지인지 보여요, 안 보여요? 보여요. 보이죠? 그러니까 청구하는 거예요. 근데 뿌리는요? 어디로부터 온 건지 안 보이잖아요. 그냥 제거해버립니다. 그런 차이입니다. 내려갑니다. 경계선 부근의 건축입니다. 242조입니다. 건물을 축조할 때 특별한 관습 없으면 경계로부터 반 미터를 띄우시라는 거죠. 딱 붙여서 지으면 화재에 취약해지죠? 그러니까 띄우시라는 거예요. 얼마나 띄우세요? 반 미터 띄우세요. 반 미터. 자, 이 형님 만약에 인접지 소유자가 전항의 규정에 위반을 했다면, 여기서 전항에 위반했다는 건 반 미터를 띄웠습니다. 반 미터를 안 띄웠습니다. 반 미터를 안 띄우셨네요. 그럼 여기에 대해서는 변경 청구나 철거 청구를 할 수 있다는 거죠. 띄우시라는 거예요. 그러나 건축에 이미 착수하고 어떻게 됐거나 1년이 지나버렸어요. 아니면 건물이 뭐가 됐어요? 완성이 돼버렸어요. 이때 손해배상만 청구할 수 있다 그러죠. 자, 여기서 손해배상만 청구할 수 있다는 거는 변경 청구나 철거 청구는 못한다는 거죠. 예. 그러니까 빨리 완성을 해버리라는 거죠. 기왕에 하는 거. 자, 내려갑니다. 지하시설 244조. 이랑 우물을 파거나 용수, 하수, 오물 등 저치할 지하시설을 할 때는 경계로부터 2m를 띄우라고 합니다. 2m. 저수지 국어 또는 지하실 공사에는 경계로부터 깊이 반 이상의 거리를 둬야 된다. 이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항입니다. 이런 공사를 할 때 토사가 붕괴하거나 하수, 오액, 나쁜 물이죠. 이런 거 흐르지 않도록 조치를 하시라는 거죠. 네, 좋은 말씀 하고 있네요. 다음 페이지요. 자, 5번째입니다. 기술적인 착오가 있어가지고 지적도상 경계선이 잘못 작성됐다는 거죠. 우리가 경계를 판단할 때 지적도상의 경계가 있을 것이고, 그리고 뭐가 있어요? 현실 경계가 있어요. 지적도상의 경계랑 현실 경계랑 다를 수도 있잖아요. 그런 경우 많죠? 예. 그럼 분쟁 생겼을 때 지적도 경계 우선이에요? 현실 경계 우선이에요? 뭐 우선이죠? 지적도 우선이에요? 예, 지적도 우선입니다. 당연히 지적도 우선이에요. 그죠? 현실에서는 우리가 제멋대로 쓰고 있잖아요. 그게 우선이에요? 지적도 우선이에요? 지적도 이게 경계 우선이라는 거죠. 이게 원칙이에요. 원칙. 근데 만약에 이 지적도가 잘못된 거라면, 이게 잘못된 것이라면, 뭔가 기술적 착오가 있었다라고 한다면은 그때는 현실 우선, 지적도 경계 우선. 그때는 현실 경계 우선해야죠. 지적도가 잘못된 거니까요. 이해되세요? 판례 문장 보세요. 지적법에 의해서 어떤 토지가 지적공부에 한필 토지로 일단 등록이 됐으면 그 소유권의 범위는 현실 경계랑은 상관없이 공부상 경계로 확정되는 게 맞다. 즉 원칙적으로는 현실 경계다, 공부상 경계다. 공부상, 지적도상 경계가 맞다고 말하고 있는 거죠. 판사님께서. 그런데 문제는 2번. 그러나 뭔가 기술적인 착오가 있었고 지적도상 경계선이 진실한 경계선과 다른 상황이라는 거죠. 뭔가 기술적 착오로 지적도상 경계에 오류가 있다는 거죠, 지금. 그러면 오류가 있는 지적도를 따라야 됩니다. 현실 경계를 따라야 됩니다. 현실 경계 따르는 게 맞다는 거죠. 그게 맞을 수도 있다는 거죠, 지금. 자, 내려갑니다. 양과로 6번 소음 피해 제거 예방입니다.
자, 판례 박스 보시면은 건물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가 인근의 소음으로 쾌적한 일상생활을 영유할 수 있는 생활이익이 침해되고 그 침해가 수인 한도를 넘어섰어요. 그죠? 인내심의 한계를 넘어섰죠? 그런 경우는 그 밑에 줄 소유권이나 점유권에 기해서 소음 피해에 대해서 제거 청구다. 예방 청구할 수 있다는 거죠. 이거는 결국 그 본질이 물권적 청구권인 겁니다. 방해 제거 청구 말하는 거죠. 방해가 되니까 제거하시라는 겁니다. 자, 내려갑니다. 수도 등의 시설권입니다. 218조 토지 소유자는 타인의 토지를 통과하지 않으면 필요한 수도, 소수관, 가스관, 전선, 시설을 할 수가 없어요. 수도나 소수관이나 가스관, 전선 이런 거는 필수적으로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남의 땅을 지나야만 설치 가능하다는 거죠. 아니면 둘러서 가다 보면 산을 넘어야 된다는 거죠. 그럼 과도하게 비용 들잖아요. 그땐 타인의 토지를 통과할 수 있어요? 통과 못해요? 통과할 수 있다는 거죠. 네. 자, 내려갑니다. 8번 자연유수 승수 의무입니다. 221조 토지 소유자는 이웃 토지로부터 물이 흘러오고 있죠? 이거 막으면 돼야 안 돼요? 막으면 안 되죠. 물 흐르게 냅둬야죠. 막아버리면 썩어버리죠. 막으시면 안 돼요. 자, 2항 내려갑니다. 고지 소유자는 이웃 저지에 자연히 흘러내리는 이웃 저지에서 필요한 물을 자기의 정당한 사용 범위를 넘어서 막지 못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막지 말라는 거죠. 그죠? 막지 마. 막지 마. 금지하고 있는 거죠. 금지. 그러니까 이 막지 말라는 건 적극적 의무예요? 소극적 의무예요? 네? 적극적으로 뭔가를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냥 가만히 냅두라는 거예요? 가만히 냅두라는 거죠? 적극적 의무, 소극적 의무. 이거 소극적 의무예요. 소극적 의무. 작년에 이게 적극적 의무라고 나와서 틀린 걸로 나왔습니다. 적극 띵 그게 아니고 소극적 의무. 막지 마. 냅두라는 거죠. 적극적 의무는 뭐예요? 적극적 의무. 예? 물 흐를 때 박수 쳐주면 그게 적극적 의무예요. 박수 쳐주고 물한테 칭찬해 주는 거. 야, 너 정말 멋있다. 그죠? 그게 적극적 의무예요. 적극적 의무. 잘 흐를 수 있도록. 그죠? 음악 틀어주고. 그죠? 근데 지금 그게 아니라 뭐 하지 말라고 그냥 막지 마시라고 이렇게. 이게 무슨 의무예요? 이게 소극적이라고, 이게 소극적. 예, 그렇다는 거죠. 적극적 아니에요. 적극적 하려면 음악 들으셔야 됩니다. 자, 오른쪽 갑니다. 주의 토지 통행권 219조입니다. 어느 토지와 공로 사이에서 그 토지 용도에 필요한 통로가 없다는 거죠. 자, 여기서 용도에 필요한 통로가 없다는 건 맹지라는 거거든요. 지금 맹지 막혀 있어요. 이런 경우에 토지 소유자는 주위의 토지를 통행 또는 통로로 하지 않으면 공로 출입할 수 없거나 너무 과다하게 비용이 든다라면 이때는 주위의 토지를 통행할 수 있습니다. 필요하다면 통로 개설도 할 수 있죠. 이때 가급적 통로 만들 때 인접지에 손해가 많아야 돼요? 손해가 적어야 돼요? 손해가 적어야 되죠. 가급적 손해가 적은 방법을 생각하셔야 되죠. 자, 2항 내려갑니다. 전항의 통행권자 같은 경우는 통행지 소유자의 손해를 보상하셔야 됩니다. 여기서 이제 손해를 보상해야 된다는 이 말 자체가 지금 주의 토지 통행권이 유상이라는 거, 무상이라는 거. 무상. 아니죠? 유상이라는 거죠. 그죠? 유상이라는 거죠. 돈 내야 되죠? 공짜 아니에요. 근데 밑에 220조 보세요. 220조는 자, 만약에 맹지가 분할로 인해서 분할 동그라미 분할로 인해서 공로에 통하지 못하거나 아니면은 2항에 토지 줄십니다. 일부가 양도돼서 맹지가 됐거나 분할이나 일부 양도로 맹지가 되었던 경우라면은 지금 1항 뒷문장에 그런 말 나오죠. 이 경우는 보상 의무가 있다고요, 없다고요? 보상 의무가 없다는 거죠. 보상 의무가 없다는 건 유상이라는 말, 무상이라는 말. 무상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원칙은 그냥 유상이에요.
돈 내셔야 돼요. 왜 돈 내야 돼요? 딴 사람한테 손해가 생겼으니까. 내가 내 편하자고 통로 만들어서 다니죠? 그럼 다른 사람한테 손해 생기니까 유상이라는 거예요. 보상을 하시라는 거예요. 자, 근데 유상 말고 예외적으로 맹지가 된 원인이 뭐 때문에? 분할 혹은 뭐 때문에? 일부 양도. 분할이나 일부 양도로 인해서 맹지가 됐죠? 그때는 유상이 아니라 뭐예요? 무상입니다. 무상. 그때 무상이라는 거죠. 예, 이렇게 된다는 거죠. 자, 내려갑니다. 양괄호 1번이에요. 통행권이 인정되는 경우는 어떤 경우냐? 어느 토지가 타인 소유 토지에 둘러싸여서 공로에 통할 수가 없어요. 맹지라는 거예요. 이때 통행권이 인정되는 거예요. 바꿔 말하면 맹지가 아니면 통행권 인정해줌 안 해줌? 안 해줌. 맹지일 때 인정해줌. 아니면 2번처럼 이미 통로가 있긴 있는데 통로가 있어요? 통로가 없어요? 통로가 있긴 있어요. 근데 그 통로가 이용에 적합해요? 이용에 부적합해요? 이용에 부적합하거든요, 지금. 그러니까 거기를 통행할 수 없어요. 그럼 통행권으로 가야 돼요, 남의 땅으로. 자, 내려갑니다. 양괄호 2번. 통행권 인정되지 않는 경우. 자, 첫 번째, 토지의 소유자. 혹은 뭐, 지상권자, 전세권자, 이런 사용권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통행권 인정해 줍니다. 지금 둘째 줄에 무슨 뭐, 불법 점유자라든지, 신탁자라든지, 이런 사람들한테는 통행권 인정 안 해줘요. 불법 점유자는 나쁜 놈이죠. 그죠? 신탁자는 누구예요? 신탁자. 전두환이에요. 그죠? 얘도 나쁜 놈이잖아요. 나쁜 놈. 통행권 인정해줘 안 해줘? 안 해줘. 너 나쁜 놈들이잖아. 이 나쁜 놈들아. 자, 2번 내려갑니다. 이미 통로가 있어요? 통로가 없어요? 통로가 있어요. 통로가 있어요. 그럼 통로가 있으니까 통행권으로 남의 땅으로 가야 돼요? 통로로 가야 돼요? 통로로 가야죠. 편하니까 남의 땅으로 가면 돼? 안 돼? 안 돼. 더 편리하다는 이유만으로. 더 편리하다는 이유만으로 다른 장소 통행할 권리를 인정해 줄 수는 없습니다. 3번 내려갑니다. 주의토지 통행권은 현재 용법에 따라 인정해 주는 거예요? 미리 대비해서 인정해 주는 거예요? 현재 용법이죠. 미리 대비 X. 미리 대비해 갖고 하는 거. 아니, 그게 아니고. 미리 대비해 갖고 하는 게 아니고 현재 용법에 따른 범위에서 인정해 줌. 자, 4번 내려갑니다. 통행권자 자기가 스스로 통로를 막으셨네요. 스스로요. 지가 막았죠? 그럼 통행권 인정 안 해줘요. 왜 인정 안 해줘요? 네가 스스로 막았잖아. 이 바보 같은 놈. 인정 안 해줍니다. 자, 내려갑니다. 통행권 내용입니다. 1번 통로 개설할 수 있습니다. 이때 개설 비용은 통행권자가 부담합니다. 주의토지 통행권에서는 등장인물이 두 사람이에요. 일단 첫 번째 등장인물은 뭐 하는 사람이죠? 통행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자, 첫 번째 등장인물. 남의 땅을 뭐 하는 사람? 왔다리 갔다리 통행하는 사람 있죠? 이 사람이 통행권자예요. 통행권자. 아니, 그럼 우리 통행권자께서 통행을 하려면 여기에 통로를 만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여기서 통로를 개설하는데 비용이 들거든요. 통로 개설 비용은 통행권자가 부담해야 돼요? 여기 땅 주인이 부담해야 돼요? 통행권자가 부담하시라는 거예요. 그럼 네가 부담하시라고요. 이 개설 비용을. 자, 오른쪽 땅은 을이 소유하고 있거든요. 을이. 을은 통행권자예요? 통행지 소유자예요? 통행지 소유자거든요. 통행지 소유자 을이 통로 개설해줘야 되죠? 아니에요. 지금 왔다 갔다 하게 해주는 것만으로도 감지 덕지지. 얘가 통로도 만들어줘야 돼요? 아니에요. 얘는 적극적 의무자예요? 소극적 의무자예요? 아, 소극적 의무자죠. 역시 소극적 의무자라는 거예요. 적극적 의무 아니죠? 만약에 을이 적극적 의무를 지면 어떻게 하셔야 돼요? 예? 갑이 통행할 때 어떻게 하셔야 돼요? 박수 쳐줘야 돼요. 갑 잘 다닌다고 박수 쳐줘야 되죠? 야, 멋있다. 갑이 통행할 때마다. 그죠? 을이 이렇게 쳐다보면서, 야, 잘한다. 박수 쳐. 그게 아니라고. 적극적 의무, 소극적 의무.
소극적 의무라고요. 갑이 통행하는 거 뭐 하는 거예요, 그냥? 그냥 냅두는 거. 다닐 수 있게 냅두는 거죠. 소극적 의무. 그러니까 통로 개설은 을이 해주는 겁니다. 갑이 스스로 하는 겁니다. 갑이 스스로 통로 개설하셔야 된다는 거죠. 자, 이때 만약에 여기에 을이 담장으로 막아놨으면, 을이 여기 담장으로 막았죠. 왜 담장으로 막았어요? 그죠? 얘가 놀부라서, 을이 놀부라서 담장으로 막아버렸죠. 그럼 이거는 이제 방해물이거든요. 방해물. 갑이 통행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되죠. 방해물을 제거해야 돼요. 제거 의무가 있는 거예요. 따라서 제거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은 누가 부담? 이거는 을이 부담이에요. 제거 비용은 을이 부담합니다. 왜냐면 네가 설치한 거니까. 놀부라서. 놀부가 설치했을 때 전제로 하는 거예요. 그때는 을이 부담한다는 거죠. 자, 그래서 지금 1번 단락 같은 경우는 통로 개설 비용이죠. 이거는 통행권자가 부담하는 것이고. 자, 그리고 요거하고 비교해가지고 방해물 제거 비용. 책이 없으니까 추가하세요. 방해물 제거 비용은 통행권자 부담, 통행지 소유자 부담, 통행지 소유자 부담이라는 거죠. 비교합니다. 통로 개설 비용하고 다릅니다. 달라요. 자, 2번 달랑 내려갑니다. 통로를 이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용한다는 건 왔다리 갔다리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점유를 하는 거예요? 통행하는 거예요? 통행을 하는 거지, 통행을. 점유하면 돼요? 그건 안 돼요. 점유하는 건 잘못된 겁니다. 따라서 만약에 통행권자가 선 넘죠. 점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통행지 소유자는 인도 청구가 가능하겠고요. 나가라고. 자, 3번 내려갑니다. 통행권은 딱 고정돼 있는 건 아니고 이용 상황에 맞게 변경될 수도 있죠. 통로가 바뀔 수 있습니다. 다른 데로. 자, 4번입니다. 포위됐던 토지가 공로하고 접하게 됐죠. 공로하고 접하게 됐다는 이 말 자체가 더 이상 맹지야, 맹지 아니야. 맹지 아니죠. 통행권 소멸입니다. 필요 없어졌어요. 통행권이요. 자, 뒷페이지 넘기겠습니다. 대가보상입니다. 원칙은 당연히 유상입니다. 원칙은 유상. 그러니까 유상통행이기 때문에 기억에 통행지 소유자가 통행권자에게 보상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때 보상 청구는 허락받아 사실상 통행하는 자에게 보상 청구해요? 통행권자에게 보상 청구해요? 통행권자에게. 누구에게 보상 청구? 통행권자에게. 통행권자에게 보상 청구해요. 통행권자에게 보상 청구하시라는 거죠. 누가 아니고 사실상 통행하고 있는 사람 있죠? 허락을 얻어가지고 사실상 뭐 하는 사람? 통행을 하는 사람. 사실상 통행을 하고 있는 병이 있어요. 그 사람한테 보상 청구를 하는 게 그게 아니라고. 그죠? 사실상 통행하는 자가 아니고 누구한테 보상 청구? 통행권자한테 청구하는 거예요. 그거 말하는 거죠. 자, 내려갑니다. 무상통행. 이거는 이제 두 가지 경우에 해당되면 무상통행입니다. 첫 번째가 기억이 분할입니다. 분할. 자, 그리고 한 개 추가해야 되죠. 토지가 또 뭐가 됐을 때? 분할하고 또 한 개 뭐 있죠? 일부 양도 추가하세요. 일부 양도 빼먹었어요. 일부 양도 빼먹었죠? 추가하세요. 밑에 있어요. 니은에 있어요. 그래도 기억에 추가하세요. 자, 기억에 분할하고 플러스 혹은 토지 일부가 뭐가 됐을 때? 양도가 됐을 때 그때가 무상통행이라는 거죠. 이때 니은의 무상통행은 분할이나 일부 양도에 당사자끼리만 적용되는 거예요. 승계인한테까지는 인정이 안 됩니다. 누구한테끼리만 인정되는 것이라고요? 당사자끼리만 인정되는 것이에요. 누구는 안 돼요? 승계인은 안 된다는 거죠. 예를 들어 갑하고 병이 여기를 공유하고 있었거든요. 그리고 여기를 이렇게 통행을 하고 있었거든요. 통행을 여기 통로 만들어서
여기를 요렇게 통행하고 있었죠. 그죠? 오른쪽 땅은 을땅이고요. 이렇게. 그러면 이 통로를 놓고 갑도 통행하고 병도 같이 통행을 했겠죠. 이렇게. 왔다리 갔다리 했던 거죠. 그러다가 토지가 뭐가 됐다는 거죠? 분할이 됐거든요. 분할이. 그럼 이렇게 분할이 돼 버리면 갑은 기존대로 나가면 되죠. 근데 병은 맹지됐잖아요. 분할 때문에. 이때 병이 을 땅으로 나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죠? 그럼 을의 손해가 더 커지잖아요. 그럼 을의 땅이 공원이 돼버리죠?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죠. 만약에 여기서 병이 통행을 할 수 있어 버리면 나중에 또 분할할 수 있잖아요. 또 분할. 또 분할하고 다른 애가 또 통행할 수 있죠? 그럼 을이 공원 되잖아요. 열받죠?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말고 분할로 인해서 맹지됐을 때는 을 땅으로 나갈 때 요렇게 나가시라고 요렇게. 기존 통로로 나가라는 거죠. 대신 갑 땅 밟을 때는. 갑 땅 위에 밟게 되죠? 여기는 유상으로 해줄게, 무상으로 해줄게? 여기 무상으로 해준다는 거예요. 무상 통행권을 갑하고 병 사이에서 인정해준다는 거죠. 그렇게 된다는 거죠. 근데 만약에 병으로부터 이 땅을 매수했다면 정이 땅 샀죠? 그럼 정은 당사자예요, 승계인이에요? 정은 승계인이잖아요. 그럼 승계인이 땅 살 때 여기가 맹지라는 거 알고 샀어요, 모르고 샀어요? 알고 샀죠? 그럼 얘는 이제 갑한테 가서 다시 협의하셔야 돼요. 여기서 무상이에요, 다시 원칙 유상이에요? 원칙 유상으로 돌아간다고요. 승계인 같은 경우는요. 그게 지금 니은에서 하던 말입니다. 자, 상린관계였고요. 자, 이제 우리는 취득시효로 가겠습니다. 오른쪽 페이지입니다. 자, 취득시효는 시간 효과로 취득하는 거 말하는 거죠. 자, 양괄호 2번에 객체 확인합니다. 자, 일단 먼저 취득시효가 가능한 건요. 일단 소유권이 가장 대표적이에요. 시간 효과로 소유권 취득하고요. 뿐만 아니라 지역권 취득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지역권 시효 취득은 그냥 취득하는 게 아니라 계속되고 표현돼야 돼요. 지상권 이거는 이때까지 물어본 적은 없어요. 자, 내려갑니다. 동그라미 2번 취득 시효의 대상. 일부 점유 취득 시효 돼야 안 돼요? 됩니다. 토지 전부를 토지 일부를 시효로 취득한다는 거죠. 이것도 된다고요? 됩니다. 무슨 취득 시효? 점유 취득 시효예요. 점유 취득 시효는 등기부터 해요, 점유부터 해요? 이건 점유를 먼저 하고 몇 년간 점유하고? 20년 점유하고 마지막에 뭐 하죠? 등기하잖아요. 그럼 일부를 남의 땅 일부를 점유했다가 나중에 등기할 때 분필해서 등기하면 돼요. 그러니까 이거는 일부가 된다는 거죠, 이거는. 근데 이 점유 취득 시효 말고 이 취득 시효가 등기부 취득 시효 있죠? 이 등기부 취득 시효 순서가 달라, 얘는요. 등기부 취득 시효는 이미 소유자로 등기한 자가 10년간 뭐 하는 거죠? 점유하는 거예요. 등기부 취득 시효는 등기한 자가 점유하는 거거든요, 요거는요. 근데 요거는 등기가 돼 있다는 것 자체가 전부에 대해서 등기돼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일부만에 등기부 취득 시효를 한다는 건 논리상 말이 안 맞는 거예요. 등기가 돼 있어야 되니까. 자, 그래서 일부가 가능한 거는 점유 취득 시효. 요거는 일부가 가능한데 뭐는 안 됩니다. 이 등기부 취득 시효 같은 경우는 일부 안 된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일부에 되는 건 지금 기억에 점유 취득 시효가 된다는 거죠. 등기부 X, D은 자기 소유 부동산, 일반 재산, 지분, 성명불상자. 예? 성명불상가가 아니라 성명불상자죠, 그죠? 성명불상자. 예. 이런 거 취득시효 되죠? 근데 취득시효가 안 되는 게 디귿의 공용 부분이에요. 집합 건물의 공용 부분은 취득시효가 안 됩니다. 자, 밑에 종류를 보세요. 부동산 취득시효 보시면은 점유 취득시효가 있고, 자, 그리고 등기부 취득시효가 있어요. 점유 취득시효는 자주, 평온, 공연, 20년, 그리고 등기입니다. 요건 몇 개죠? 요건 몇 개? 첫 번째 요건 자주, 두 번째 평온,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다섯 번째. 등기입니다. 등기입니다. 아니 지금 자주 평온 공연 20년 이것들이 다 점유예요 지금. 그죠? 다섯 가지 요건. 자 그리고 등기부 취득시효는 첫 번째 등기 한자, 두 번째 자주, 세 번째 평온, 네 번째 공연, 다섯 번째 선의, 여섯 번째 무과실, 일곱 번째가 10년입니다. 이러면 소유자가 될 수 있다는 거죠. 차이가 있는 거죠. 밑에 동사는 무시하세요. 동사 어차피 시험에 안 나옵니다. 무시하셔도 좋습니다. 자 뒤로 가겠습니다. 이제 점유취득시효 보겠습니다. 자 본격적으로 들여다보는 이 점유취득시효 같은 경우는 우리 민법 제 245조 1항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자 조문을 확인해 보시면 20년간 소유의사로 평온하게 공연하게 점유를 했거든요. 그러면은 결국에 이 사람이 소유자가 되려면 뭐를 해야 되는 거죠? 등기를 해야 된다는 거죠. 등기를 해서 소유자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타인의 부동산으로 일단 출발이 되겠죠. 대부분. 자 타인의 부동산 원래 갑당이었는데 을이 요 땅을 20년 소유의사를 가지고 평온하게 공연하게 점유를 한 거죠. 그럼 20년 자주 평온 공연 하시면은 요거 자체가 시효가 완성된 거죠. 근데 시효만 완성했다고 곧 소유자가 되는 건 아니죠. 마지막에 뭐까지 하셔야 돼요? 등기까지 하셔야 돼요. 이 상태에서 등기도 해야 되는 거죠. 그럼 등기를 하려면은 갑한테 등기 달라고 청구해야 되는 거죠. 그럼 그걸 잘 가만히 해석을 해보면은 시효를 완성했을 때 일단 을이 취득하게 되는 건 소유권 취득, 등기 청구권 취득. 등기 청구권을 취득을 하신다는 거죠. 자, 등기 청구권을 취득해서 등기 청구권 갑에게 행사 후 결국 등기를 격려하면 등기를 마치면 이로써 이제 을이 소유권을 취득하게 되신다는 겁니다. 그러면 등기하기 전의 이 등기 청구권 같은 경우는 물권적 청구권, 채권적 청구권, 채권적 청구권인 거죠. 이게 채권적 청구권이다 보니까 시효가 완성된 후 갑이 다른 사람한테 부동산을 팔아버리면 병한테 부동산 팔아버렸죠. 그럼 이 양수인 제3자한테는 등기 청구권 행사를 할 수가 있다 없다? 행사 못한다는 거죠. 등기 청구권 상대방을 아셔야 되는 거죠. 완성 당시 소유자가 상대방이죠. 자, 88페이지에서 지금 양괄호 2번을 보세요. 양괄호 2번에 보시면은 취득 시효 기간의 완성이 나옵니다. 자, 첫 번째 취득 시효 기간을 완성, 즉 20년을 채우시면은 일단 등기 청구권 취득을 하시는 건데 이때 이 등기 청구권은 채권적 청구권입니다. 따라서 당연히 원칙적으로 소멸시효가 진행한다, 진행하지 않는다? 진행하죠. 몇 년 방치하면 없어지는 거죠. 10년 방치하면 없어져 버린다는 거죠. 근데 안 없어질 수도 있죠. 뭐 하면 안 없어져요? 점유하면. 계속 뭐 하고 있으면? 점유를 하고 있잖아요. 점유를 하고 있다는 건 뭔 뜻이죠? 적극적 권리 행사 중이라는 거예요. 민법은 권리에서 잠자는 사람은 보호 안 해주죠. 근데 적극적으로 권리 행사하면 보호해줘요.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항상 적극적으로 자기 권리를 행사하셔야 돼요. 하세요. 행사를 하세요. 말로 하지 마세요. 소송으로. 항상 소송으로 자기 권리를 행사하시라는 거죠. 소송. 방금 한 말은 농담입니다. 예. 자, 그래서 예외적으로 시효 완성자가 계속해서 점유를 하면 이거 자체가 적극적 권리 행사이기 때문에 10년 지나도 안 없어진다는 거예요. 자, 디귿 내려갑니다. 등기 청구권을 양도할 수 있어요. 을이 자신이 취득했던 등기 청구권 있죠? 이 등기 청구권을 가지고 있어요? 양도를 해요? 양도를 해요. 이 등기 청구권을 얘가. 등기 청구권이 취득한 거 있죠? 이걸 양도해요. 누구한테 양도해요? 예, 제3자한테 양도해버린다. 병한테 양도해버린다는 거죠. 이렇게.
그럼 병이 등기 청구권을 받으신다는 거죠. 이렇게 넘겨 받으신다는 거죠. 등기 청구권. 이때 병이 등기 청구권을 을이 등기 청구권을 병한테 양도할 때 있죠. 양도할 때 이때 과연 갑으로부터 동의를 받아야 되냐? 갑으로부터 동의를 받을 필요가 있냐? 라고 물어보신다면 동의 필요 없어요. 동의 필요 없이 그냥 넘길 수가 있다는 거죠. 네. 동의 안 받아도 넘길 수 있습니다. 등기 청구권을. 자, 그 내용 첫 번째 점에서 확인하시고요. 내려갑니다. 동그라미 2번 달랑 내려갑니다. 등기 청구권 상대방은 누구냐? 시효가 완성될 그때 그 당시에 소유자 상대로 행사하는 거죠. 완성이 됐던 20년을 채웠던 그때 그 당시 그 소유자 상대로 행사한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어떤 분이 저한테 물어보시더라고요. 아니 선생님 만약에 그러면은 갑이 주인인데 을이 점유를 19년을 했거든요. 을이 19년 점유했죠. 근데 19년 점유하다가 갑이 팔았어요. 이렇게 병으로 소유자 바뀌었죠. 소유자 바뀌었죠. 그리고 나서 1년 지났다는 거죠. 그럼 이렇게 돼서 시효가 완성되잖아요. 그죠? 그럼 을이 이 등기 청구권 취득한 거 있죠? 병한테 행사할 수 있어요, 없어요? 행사할 수 있잖아요. 어떤 분이 질문을 하시더라고. 이게 이해가 안 된다고. 왜 이러는 거, 왜 행사되냐고, 이게. 병이 억울하지 않냐는 거예요. 병이 억울하죠?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왜냐면 제가 수업 때 뭐라고 했냐면은, 갑이 주인일 때 19년, 그때 제가 뭐라고 수업했냐면은, 19년 하고도 11개월 30일 네? 30일 하고 있다가 병으로 주인 바뀌었죠. 그리고 나서 이제 하루 지난 거죠. 그죠? 그러고 나서 이제 시간이 좀 흐른 거죠. 그래서 시효 완성된 거죠. 그래도 행사할 수 있어요, 없어요? 행사할 수 있다 그랬거든요. 제가 이걸 왜 강조했냐면 시효가 상대방 항상 시효가 완성되는 그때 그 당시에 상대방이거든요. 그죠? 시효 완성 당시 상대방이 그 소유자가 걔가 상대방이라는 거죠. 그걸 강조하려고 이렇게 수업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분이 막 열변을 너무 억울하지 않냐고 얘가. 에? 그분이 이 입장이셨던 것 같아 아마도. 에? 땅을 뺏기셨나 봐요. 그분이 열변 토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했냐면 그럼 선생님 만약에 그러면 을이 18년 점유하다가 갑이 주인일 때 18년 점유하다가 병이 2년 하면 이러면 안 억울해요, 선생님?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래도 억울하다는 거예요. 그래도 억울해요? 알겠어요. 그럼 17년은요? 예? 17년은 좀 이런 17년, 3년은 어때? 이렇게. 그러니까 점점 흔들리는 거죠. 그죠? 16년은 계속 이렇게 낮출수록 이게 점점 흔들리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우리가 뭔가 기준을 세우다 보면은 억울한 사람이 생길 수밖에 없다고요. 그렇죠? 근데 그 기준이 요거라고요. 완성 당시 소유자라고. 그래서 이 설명을 그때 수업 끝나고 이제 배고픈 상태에서 한 10분 동안 그때 답변을 이렇게 원장님이 뒤에서 보시다가 이렇게 하는데도 계속 끝까지 이렇게 질문을 하시더라고요. 그래도 제가 표정 찡그리지 않고 웃으면서 답변을 해드렸어요. 그리고 이제 원장님한테 여쭤봤어요. 저분 처음 보시는 분인데 누구세요? 이렇게 물어봤거든요. 청강생이라고. 오늘 처음 오신 분이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그분이 이제 등록을 하셨어요. 그리고 바보 같은 질문을 계속 저한테 하셨어요. 바보 같은 질문. 합격하셨어요. 합격하셨습니다. 그분. 동차로 합격하셨어요. 진짜예요. 저한테 와서 질문하시는데 어떻게 저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지? 약간 이런 생각이 드는 질문을 했지만 결국 합격자셨던 거죠. 대단하신 분이셨어요. 예. 갑자기 보고 싶네요, 그분이. 자, 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니은 같은 경우는 완성 당시의 등기가 무효 상태라는 거죠. 완성 당시 등기가 무효라는 게 뭐냐면은, 그러면은 예를 들어 갑이 소유자로 등기가 돼 있거든요. 요 상태에서 을이 시효 완성했다는 거죠. 20년 채웠다는 거죠. 그러면 등기 청구권 취득을 한다는 거죠, 지금? 네. 근데 을이 시효 완성으로 등기 청구권 취득을 했는데 그 등기가 유효라고요, 무효라고요?
그 등기가 무효라는 거죠. 그러면 갑명의로 돼 있는 등기 자체가 무효라는 거는 갑이 소유자라는 거예요, 소유자 아니라는 거예요? 소유자가 아니라는 거거든요. 근데 을은 20년 채웠거든요. 그러면 을은 누구한테 등기 청구권 행사를 하는 게 맞느냐는 거예요. 왜냐면 등기 청구권의 상대방은 시효 완성 당시에 명의자 상대로 소유자 상대로 누구 상대로 행사하는 거죠? 소유자 상대로 명의자 상대로 소유자 상대로거든요. 뭐가 아니고 명의자가 아니고요. 완성 당시에 20년을 채웠던 그때 그 당시에 명의자는 누구였는데? 명의자는 갑이었는데 소유자는 갑이 아니었다고요. 그러니까 누구 상대로 행사하시라고요? 소유자 상대로 하시라는 거. 소유자 어디 있어요? 소유자 어디 있어요? 찾아보니까 여기 찾으면 여기 있겠죠. 여기. 명의자가 소유자가 아니라는 것은 진짜 찐 소유자가 어딘가에 계시다는 뜻이거든요. 그 사람을 찾았죠? 그럼 그 사람한테 행사하는 게 맞다는 거예요. 이게 맞다는 거죠. 자, 첫 번째 절입니다. 시효 완성 당시에 등기가 무효네요. 무효. 그렇다면 그 등기 명의인은 등기 청구에 상대방이라고요? 상대방이 아니라고요? 상대방 아니라고 돼 있는 거예요. 위 경우 시효 취득자는 소유자를 대위해서 말소 청구하시라는 겁니다. 아니 이게 무슨 말이죠? 지금 누구 명의로 등기되어 있죠? 간 명의로 등기되어 있잖아요. 그럼 이거 냅둬야 돼요? 말소시켜야 돼요? 이거 말소시켜야 명의가 누구한테 돌아가요? 병한테 명의 돌아가죠. 상황 이해되세요? 돌아가죠. 이렇게. 이거 말소시켜야 되죠? 이 말소를 누가 시킬 수 있어요? 을이 말소시킬 수가 없어요. 누가 말소시킬 수 있어요? 얘가 말소시킬 수 있어요. 얘가 소유자니까. 얘가 말소시켜야 되죠? 근데 말소시켜요? 시간 끌어요? 시간 끈다고 이 양반이 시간 끌어요. 시간 끄니까 을은 마음 급하죠? 그럼 이제 어떻게 하시면 돼요? 병을 뭐 해서? 소유자 대위해가지고. 소유자를 대위해가지고 이 등기 뭐 한다고요? 말소 청구하신다는 거예요. 그 대위 말소 청구를 들어가게 되면은 결국에 간 명의로 되어 있는 등기 있죠? 이건 말소 되겠죠, 말소. 말소되고 누가 명의자가 돼요? 병이 명의자가 되는 거예요, 이제. 병한테 회복시켰죠? 그럼 이제 병한테 이전 등기 청구 들어가시면 된다는 거죠. 원래 마음이 급한 사람이 하셔야 됩니다. 그죠? 마음 급한 사람. 그러니까 급하면 지는 거예요, 근데 급하면. 그러니까 제가 맨날 지는 거예요. 마음 성질 급해가지고. 못 견디거든요, 막 못 견디고. 자, 오른쪽 가서 오른쪽 양보하러 3번이요. 소유자가 제3자한테 처분했죠? 여기서 이제 많이 물어봐요. 요게 이제 가장 기본적인 틀입니다. 자, 정리된 내용을 볼게요. 1번, 시효 완성 전 처분입니다. 자, 이렇게 시효가 완성되기 전에 처분했다는 건 처분이 먼저라는 거예요? 시효 완성이 먼저라는 거예요? 예? 처분 먼저, 완성 먼저? 처분 먼저죠. 자, 을이 점유한 지 19년째 처분한 거죠. 이렇게. 그럼 이게 완성 먼저예요? 처분 먼저예요? 처분 먼저예요. 갑이 병한테 판 게 먼저예요. 갑이 병한테 처분을 먼저 하셨어요. 그리고 나서 뭐를 하셨어요? 시효가 완성됐습니다. 1년 지났거든요, 이제. 그럼 이제 결국에 20년이 된 거죠. 그럼 여기서 이제 을이 취득하게 되는 등기 청구권은 누구 상대로 취득하는 거죠? 행사 가능하겠죠? 그게 1번입니다. 시효 완성 전에 목적물을 처분했고 그 이후에, 즉 소유자가 병으로 바뀐 이후에 시효가 완성됐죠? 그때는 그 제3자, 요 양수인 상대로 해가지고 시효 완성, 등기 청구권 행사하는 게 가능하다는 거죠. 자, 2번으로 내려갑니다. 2번 같은 경우는 시효가 완성된 후 처분이에요. 그러니까 시효 완성이 먼저예요? 처분이 먼저예요? 시효 완성이 먼저라는 거죠. 갑이 소유자일 때 이미 20년을 채웠다는 거죠. 그러면 갑이 주인일 때 이미 20년을 채웠기 때문에 을 같은 경우는 이미 등기, 청구권 취득을 하셨겠지요. 이미 누구 상대로? 이미 갑 상대로 다 취득한 거예요. 이미 만들어진 거예요. 권리가 만들어졌어요. 근데 그 이후에 갑이
병한테 팔면. 병은 제3자인 것이고 을이 가진 권리는 채권적 청구권으로서 누구한테만 주장 가능한 거? 갑한테만 주장 가능한 거죠. 그러니까 이거를 병한테까지 주장할 수는 없다는 거거든요. 이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때 시효 완성 후에 병이 결국 등기 받았죠. 이때 병 같은 경우는 선이든 악이든 따질 거 없어요. 선악을 불문하고 병은 소유권 취득한다 못한다? 취득하죠. 이거 유효라는 것이에요. 이거 이중매매 법리죠. 이중매매 법리. 결국에 등기 먼저 한 사람이 소유자가 된다. 근데 갑은 책임져야 되죠. 갑이 알고 팔았다면 책임져야 돼요. 시효 완성자 을이 있다는 걸 알고 팔았죠. 그럼 이제 이때 을은 이 갑을 상대로 해가지고 부동산 달라고요, 돈 달라고요? 돈 달라고 배상 청구하고 손해배상 청구하는 거예요. 근데 이 배상 청구의 근거가 채무 불이행은 아니라고 얘기하죠. 왜냐면 갑하고 을이 계약을 한 건 아니기 때문에. 매매 계약한 건 아니죠. 계약 관계는 아니기 때문에 갑이 팔아먹은 게 계약을 위반한 거예요. 불법을 저지른 거예요. 불법을 저지른 거죠. 불법을. 채무 불이행이라 불법 행위다. 불법 행위에 해당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경우는 불법 행위를 근거로 손배 청구 들어가야 됩니다. 자, 기억부터 시효 완성 후 목적물을 처분하셨네요. 이때는 그 제3자에게는 등기 청구권 행사를 하실 수가 없습니다. 니은 기억의 경우에 제3자는 일단 선이든 악이든 따질 거 없고 일단 소유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근데 디귿처럼 만약에 이렇게 적극 가담했다는 말이 나오면 그때는 뭐 묻지도 따질 것도 없는 거죠. 그냥 반사회 무효되는 거죠. 그러니까 어디 파트를 불문하고 무슨 단어가 나왔을 때는 이 적극 가담이 나왔을 때는 그냥 바로 반사회 무효돼 버리는 겁니다. 자, 리뷰입니다. 시효 완성 사실을 알고서 처분한 저 소유자. 이 갑이 알고 팔았다고요? 모르고 팔았다고요? 이 양반이 알고 팔았다는 거지, 이 양반이. 네가 지금 알고 팔았기 때문에 이거는 채무 불이행입니다. 불법입니다. 불법이라는 거죠, 불법. 왜 채무 불이행은 아닌 거죠? 계약한 건 아니라서. 을하고 계약, 매매 계약을 했던 건 아니었기 때문에 채무 불이행은 아니고 이게 불법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을이 손해배상 청구할 때도 불법을 원인으로 손배 청구 들어가야 되는 거죠? 바로 그거예요. 자, 밑에 2차 취득 시효부터는 조금 쉬었다가 이어서 계속 보도록 하겠습니다.